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교재 58페이지에 있는 금속 결합부터 시작해서 결합의 극성,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뒷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지금은 금속 결합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보시면 금속 원자들의 경우에는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온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생기게 되냐면요. 여기 적어 볼게요. 자유전자라는 것이 금속에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있겠죠.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한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 금속 양이온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가 원자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금속 양이온, 금속 결합에서는 금속 양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금속 결합에서는 이 자유전자 하나만 알면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만큼 금속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성을 이 자유전자 때문에, 이 특성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자, 모와 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핵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여기서는 금속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누구?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이것을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 결합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이 금속 결합에서도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금속 양이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 가운데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요, 자, 처음에는 이 금속 양이온이 분명히 속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속의 특성상 쉽게 전자를 잃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원자핵 주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금속 양이온 주변을 돌다가 옆에 있는 이 금속 양이온한테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로 가다가도 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여기 나와 있는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이 전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유전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전자 때문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금속이 광택이 난다고 한다는 거 있죠? 금속의 광택, 그 다음에 높은 열 전도성,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그 다음에 연성, 전성, 이러한 다양한 금속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전자가 여러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였다가, 여러분들 여러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전자가 들뜨게 되죠.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방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들떠있던 전자가 이제 방출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방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파장의 빛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 빨조, 노초, 파남보의 여러 가지 색깔의 파장, 여러 가지 색을 방출한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색들을 다 합해주면은 빛이 혼합한 색은 여러분 뭐가 되죠? 흰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백색의 광택을 우리 눈에는 은백색의 광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유전자가 여러 파장의 빛을 흡수했다가 이것이 들떠있던 상태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다양한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을 내놓게 되는데, 이 빛이 합쳐져서 우리 눈에서는 흰색, 즉 은백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속을 봤을 때 광택을 보게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 자, 이거는 역시 금속 결정 내에서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 자,
이 금속 양이온 사이를 이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전압이라는 걸 가해주게 됩니다. 즉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라는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자, 이 플러스 극 쪽으로 누가 그렇죠.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방향성이.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이너스 극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금속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금속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고요. 전압을 가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이제 플러스 극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 이것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잘 띠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이 방향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자유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그대로 왼쪽으로 전달을 하게 돼요. 자기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높은 열 전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아래에 자, 연성과 전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은 펼연, 미안합니다. 길연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전은 펼전자예요. 쉽게 말하면 금속이라는 것은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성질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얇게 펼 수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온결합 공부했을 때 이온결합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힘을 가하게 되면 같은 전압끼리 반발해서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금속은 그렇지가 않다. 금속은 길게 뽑아낼 수도 있고 얇게 펼 수도 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거죠. 힘을 받아서 자, 금속 양이온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더라도 얘네들의 중간 어떤 접착제 역할을 누가 해준다? 자유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전자들이 이동해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 결합을 유지시켜 준대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힘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을 누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이 끊어지지 않게끔 자,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 어떤 개념이었죠? 그렇죠. 자유전자죠.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고요. 두 번째, 금속 결정의 여러 가지 성질은 역시 누구 때문에 나타납니까?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금속 결정에 전압을 가하면 자유전자라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니까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동시에 이 자유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 뿐만 아니라 높은 열 전도성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결합의 종류 한눈으로 보기.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 있는 형태는 이온 결합이었고요. 자, 비금속과 비금속, 즉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결합은 공유 결합이었죠. 그 다음에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금속 자체라는 말이 이제 금속 양이온과 그 다음에 자유전자 요것으로 구성이 된 것을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은 당연히 이온 결합에 의해서는 이온 결정이 그 다음에 금속 결합에 의해서는 금속 결정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공유 결합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거는 조금 구분을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 결합 물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 결합 물질이다 얘기하는 거는 보통은 분자 결정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하지만 사실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것이 분자 결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 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원자 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자 결정을 보통 많이 지칭한다. 하지만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 원자 결정이라는 것도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 공유결합에 속해 있는 그러한 결정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자 결정은 분자 결정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요. 분자 결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자가 있고, 이렇게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 사이에 이 결합을
끊어주면 그게 곧 녹는 거고 그게 곧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분자 결정은 분자하고 분자 사이가 요 결합력이 뭘 결정하냐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주면, 즉 조그만 열 에너지만 가해주면 쉽게 쪼개져요. 그래서 분자 결정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제 낮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원자 결정은 여러분들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걸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유 결합을 끊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자 결정의 경우에는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특징이 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자, 멜팅 포인트랑 보일링 포인트가 있어요. 멜팅 포인트는 녹는 점을,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는 끓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분자 결정은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원자 결정은 매우 높다라는 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자,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전기 전도성을 띠진 않지만, 얘네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용액, 즉 물에 녹이면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띠죠.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는 기본적으로 따닥따닥 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녹이려면 굉장히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를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자 결정은요,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전부 다 전기 전도성을 띠지 않는다. 왜냐? 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고, 아까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 결정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얘도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매우 높고요. 참 화학이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좀 예외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원자 결정 중에 흑연 등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앞에서 선생님 공유결합 물질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흑연이 왜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흑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 이렇게 각 꼭지점에,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육각형이 반복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자, 이렇게 결합선이 3개가 나옵니다. 근데 탄소는 체외곽 전자수가 4개로서, 자, 이 전자가 이렇게 3개의 결합을 하게 되면 체외곽 전자 하나가 남아요. 이 하나의 전자가 자유롭게 이 원자들 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자유전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금속 결정은 여러분들 자유전자 때문에 고체일 때도 그리고 액체일 때도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있겠고요. 여러분들 금속을 물에 녹였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이 수용액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은 당연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결합의 종류 한눈으로 보기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아래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물질은 원자 사이에 어떤 화학 결합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염화수소라는 것은 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HCl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산화 마그네슘은 뭡니까? 금속과 비금속이죠?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철이라는 것은 당연히 금속 결합을 하고 있겠죠. 자, 다음 문장에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옳게 고쳐 써보자. 자, 소금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리고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나타낸다. 자, 뭐만 바꾸면 됩니까? 공유가 아니라 이온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시면 될까요? 자,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는 어떻게 바꿔주셔도 되죠? 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하면 이 부분을 또 바꿔주시면 되죠. 자,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결합의 극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결합의 극성이다. 극성. 극이라는 것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성이라는 건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것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합의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적어보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금속 결합이 있는데요. 자, 결합의 극성에서는 금속 결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금속 결합은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주요 타겟은 공유 결합이 주요 타겟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 잘 보시면 공유 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종류가 한 가지로만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종류가 나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것으로 공유 결합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잘 보시면 무극성이다. 즉 극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의 공유 결합이라는 것이 있고, 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유 결합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온 결합을요, 한 큐에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자, 이온 결합으로 갈수록 자, 이 공유 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를 가지고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온결합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 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유결합을 이룬 물질이 있는데, 그 공유결합을 이룬 물질, 즉 원자 사이 이 공유결합을 봤을 때 그 원자하고 원자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아예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조금이라도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그 두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 차이가 너무나 크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온 결합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큐에 설명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극성에서 극성으로, 극성에서 이온 결합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결합의 극성이라는 걸 공부를 하시려면 앞에서 공부했던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간단히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복습인 거죠. 복습. 자, 그래서 자, 여기 전기 음성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얘기해 볼게요. 자,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뭐냐? 자, 공유 결합을 하는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었다. 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들어가죠. 자, 폴링이라는 화학자가 얘기했고요. 자,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가장 큰 물질을 플루오린이라고 봤고요. 이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 수치를 우리가 이 플루오린 몇이라고 정했냐면 4.0이라고 정했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정해서 다른 원자들의 전기 음성들을 상대적으로 알아내었죠. 자, 그 다음에 원자의 크기가 어떨수록, 그리고 원자핵의 전하량이 어떨수록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커진다. 즉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커진다는 건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커지죠? 물론 비활성 기체는 제외시킵니다. 왜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느냐? 비활성 기체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잖아요. 전기 음성도는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는 전기 음성도를 얘기할 때 제외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게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니까, 자, 오른쪽 상단으로 간다. 오른쪽 상단으로 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 크기가 어떨수록, 그렇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원자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전기음성도 수치 채워볼게요. 4.0이 가장 큰데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0.5씩 감소하죠. 3.0, 2.5, 2.0, 1.5, 1.0. 그 다음에 여기 0.1 작아진다 그랬고 0.3씩 커진다 그랬죠. 1.5, 1.8, 2.1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는 1씩 감소한다 그랬죠. 2.5, 자, 3.0.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2.1. 이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아래 거.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전기 음성도의 수치를 좀 약간 3차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한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원자의 전기 음성도를 찾아서 쓰고 전기 음성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지. 아이고, 써봐야겠죠? 나트륨 0.9, 플로린 4.0, 염소 3.0, 탄소 2.5, 수소 2.1, 산소 3.5. 자, 칼륨은 여기 있네요. 자, 0.8이네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돼 있네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유액전화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자, 유액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전기 음성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액전화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전자쌍을 잘 끌어당긴다는 거니까 전기 음성도가 증가한다고요. 자,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왜냐하면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니까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원자핵에서 전자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도 약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 음성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위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요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예시만 쌤이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극을 띠지 아니한 성질의 공유결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거는 예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예를 들면 H와 H, 즉 H2, 아니면 뭐 산소와 산소, O2, 아니면 질소와 질소, N2, 그 다음에 뭐 할로겐 원소, F와 F라든지 Cl과 Cl이라든지 브로민과 브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 극을 띠고 있는 성질의 공유결합은 뭐가 있느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HF와 같은 HF와 같은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HCl. 자, 이러한 결합들, 이러한 공유결합들이 가장 대표적인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이고요.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극성 공유결합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H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F는 4.0이고요. 자, 여기도 H 2.1, 그 다음에 염소는 3.0입니다. 자, 그러면 HF하고 HCl, 자, 둘 다 봤을 때 역시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 쪽이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 더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선생님 지금 결합선으로 나타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자쌍을 의미하거든요. 옆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전자쌍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F가 더 크니까 자, 오른쪽으로 좀 치우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HCl도 마찬가지죠. 요거 이쪽으로 치우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우친다는 걸 우리가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러면 자, 플로린이 아무래도 수소보다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가지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갖겠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래도 마찬가지죠. 수소는 부분 양전하, 염소는 부분 음전하를 갖는다라고 해서 요 기호,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에서의 의미는 부분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하, 부분적인 양전하, 아래 HC에도 CL이 부분적인 음전하, H가 부분적인 양전하. 물론 이때 델타 H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는 더해주면 0.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자 전체를 봤을 때는 정기적 중성이지만 국소적으로 떼어봤을 때는 한쪽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조금 띠고 있고 한쪽은 부분적인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극성 공유결합을. 또 하나의 방법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을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의 길이가 아래 나와 있는 화살표의 길이보다 선생님이 사실은 약간 길게 그렸다. 길게. 그 이유는 뭐냐면 H하고 F 사이의 전기 음성 차이가 H하고 CL 사이의 전기 음성 차이보다 더 크잖아요. 더 전기 음성 차이가 크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길이로 조금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두게 됩니다. 차별을.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극성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델타를 이용한다. 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화살표라고 얘기하는 요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해서 극성 공유결합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화살표가 특이한 건 이렇게 시작점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를 해준다는 거. 자,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뒷부분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뒷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라고 나오죠. 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나오는 부분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표시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을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나오게 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요렇게 기호를 쓰게 되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뮤라고 읽습니다. 뮤. 자, 쌍극자 모멘트 기호는 뮤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전하의 분포를 보세요. 자, 각 소수가 가지고 있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2.1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원자에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전자쌍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요. 근데 HF를 보면 H의 전기 음성도는 2.1이고 F는 4.0이니까요. 사실은 H가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F는 사실은 이만큼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일종의 전자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구름.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전자가 많이 있는 거고요. 파란색 이 부분이 전자가 부족한 걸 나타냅니다. 3차원적으로.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거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해주면 자,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Cl. 역시 H가 2.1이고요. 자, CL이 3.0이니까 H가 끌어당기는 것보다 CL이 더 끌어당기는 게 강하단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CL 쪽이 부분 음전하, 수소가 부분 양전하. 역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화살표의 길이는 옆에 있는 HF보다는 좀 짧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 자, 여기 보시면 H2와 같은 이러한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을 얘기하고요. HF하고 HCl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기 음성도가 같은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뭐겠습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하죠. 당연히 부분전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아래는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자, 뭐겠습니까?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아래 거 보시면 자 HCl에서 Cl의 전기 음수가 더 크니까 H가 부분 양전화, Cl이 부분 음전화. 물론 거꾸로 쓰게 되면 이거 쌤이 CH라고 쓴 게 아니고 CLH인데 L이 빠졌거든요. 자 여기 L. 자, 역시 CL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CL이 자 델타 마이너스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 어쨌든 우리가 이걸 쌍극자 모멘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음전화 이런 식으로 음전화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부분적인 음전화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전기 음성도 작은 원자가 부분적인 양전화가 되고 자 쌍극자 모멘트로 표현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나옵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이러한 기호를 쓰고요. 우리는 이것을 뮤라고 읽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만큼 있고 이만큼이 있다면 당연히 아래가 극성 공유결합의 정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양전화로부터 음전화로의 화살표를 표시한다라고 나와 있고 자,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Q 어디서 많이 봤죠? 이온결합력 Q1, Q2 할 때 Q 이게 점전화의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전화 사이 거리 R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는 점전화의 전하량 곱하기 그 두 점전화의 거리 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분리된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그 다음에 두 전하에서의 거리가 멀수록 쌍극자 모멘트는 커진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은 그냥 식을 해석한 거예요. 얘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뭐 표시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뭐 그냥 이거는 그냥 그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했고요. 장 보실게요. 자, 전기음성도 차이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구분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결합이겠습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겠죠. 그런데 전기음성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어. 그래서 그 수치가 약 1.67 정도 미만이면은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1.67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전기음성 차이가 아예 없는 거 H2와 같은 경우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0.7 자 이만큼의 차이를 가졌다. 자 대표적으로 HBr이 있대요. HBr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F 이건 선생님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HF는요 수소가 2.1이고 플로린이 4.0이라서 둘 사이의 차이가 1.9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67 이상이면 이온결합이라며 그럼 얘는 보니까 1.67보다 크니까 여기 나와 있는 HF는 이온결합이겠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디에 속합니까? 극성 공유결합에 속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전기음성도 차이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있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냥 과학자들이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좀 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편의상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낸 거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1.67 지금과 같이 전기음수 차이가 1.9, 즉 1.67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온결합이 아닌 물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HF였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 좀 표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NAF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결합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금속하고 비금속이죠. 자, 금속 나트륨 0.9고요. 플로린 4.0이에요. 금속하고 비금속은요, 이처럼 전기음수 차이가 매우 큽니다. 1.7 이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온결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좀 연장성산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공유결합성이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결합성이 커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사실은 100% 이온결합 물질, 100% 공유결합 물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AF라고 얘기하는 애도 편의상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얘네가 이온결합의 특성뿐만 아니라 공유결합이라는 것도 분명히 공유결합의 특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2라는 것도요. 무곡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네도 아주 조금은 이온결합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공유결합 뭐 이온결합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100% 공유결합 물질, 100% 이온결합 물질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이 내용들은 여기 아래에다가 선생님 좀 보충해서 좀 적어놨어요. 여기 쫙 보시면 자, 보충으로 적어놨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HF 분자는 분명히 전기음수 차이가 1.9지만 이온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HF가 또 여기 있네요. 자, HF 보시면 자, 왼쪽은 결합의 이온성, 오른쪽은 결합의 이제 이거 치우면 공유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0에서 100%로 올라가지만 반대입니다. 0에서 여기서는 100% 이렇게 서로 지금 반대로 돼 있고요. 잘 보시면 HF는 공유성으로 따지면 50% 미만이죠. 50% 미만이지만 여러분들 이온성으로 따져보면 자, 이게 50%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50에서 75% 하는 거니까 자, 공유성으로 보면 50%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온성으로 따져보면 지금 50보다 낮죠. 그러니까 HF는 잘 보시면 한 공유성이 뭐 그냥 선생님 대략적으로 할게요. 뭐 공유성이 한 53%, 그다음에 이온성이 47%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런데 50% 이상이 누구예요? 공유성이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무슨 물질이라 얘기하는 겁니까?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개념 확인하기 빠르게 자 할게요. 다음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무곡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을 구분합시다. 자, 질소, 무곡성 공유결합,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뒤에 가서 그리는 거 공부를 하겠지만 자, 이 루이스 구조식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CO-와 CO 각각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을 해석하셔야 돼요. 자, 여기 분명히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자, 여기도 분명히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자, 극성 공유결합. 자, 브롬이나 수소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극성의 세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극성의 세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는 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전기 음수 차이가 큰 애가 누구죠? 일단 여기 있네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H는 2.1, 산소는 3.5니까 1.4. 그 다음에 2.1에 4.0이니까 1.9. 자, 질소는 여러분 3.0이었나요? 3.0에서 0.9. 탄소는 2.5니까 0.4. 그래서 이거 충분히 나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조금 말도 엄청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진도도 조금 빨리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빨리 나가야 여러분들이 시험 때 자습이라도 1시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